네, 이제 자기장 봅시다. 자기력선이에요. 자기장에서 처음에 배우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웠던 자기장을 우리가 선으로 표현한 게 자기력선입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N극에서 나오고 S극으로 들어간다는 거. 당연히 전기력선과 똑같이 교차도 안 하고 합쳐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조밀할수록 자기장이 셉니다. 네, 그래서 자기력선 방향은요. 자기서 한 점에서 나침반을 놓았을 때 N극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지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냐면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보면 이런 형태로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 근처에서 얘를 원을 그리는 형태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작년에 많이 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당연히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크기를 보면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해요. 그렇고 나서 얘네들을 같다라고 두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상수가 필요하다? 네, 비례상수 K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장은 단위는 T라고 쓰고요. 테슬라라고 읽어요. 네, 비례상수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요 정도 값이다 정도까지는 알고 가세요. 그리고 네, 직선 전류의 자기장에선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뭐로 두고 전류의 방향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의 네 손가락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두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업할 때 되겠지만 전류 자기장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서 해도 돼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원형 전류의 한 자기장은 뭐냐면 직선 도선을 휘기만 하면 되는데 도선을 중심으로 가까운 데서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원 모양이지만 얘네들은 원형 도선의 중심에서는 하나의 직선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선의 중심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이 앞에 거랑 똑같이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도선부터 떨어지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 전류의 세기는 비례해요. 같다라고 두기 위해서 필요한 비례상수 얘는 K제가 프라임이라고 둘 겁니다. 단위는 똑같이 테슬라. 하지만 직선과 다르게 뭐가 붙어 있어? 파이가 붙어 있어. 직선 도선보다 파이배만큼 세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많이 감으면 뭐가 되더라? 많이 감으면 솔레노이드가 되는 겁니다. 네, 솔레노이드는 말 그대로 자기장이 그래서 많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의 자석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막대 자석 모양이에요. 생각외로. 그래서 보면 얘가 자기력선 모양은 막대 자석 주위에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가 N극, 얘가 S극이 됩니다. 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니까? S로 들어가니까. 그러고 나면 이 안에서는 자기장이 어떻게 흐르느냐? 자기장이 이 안에서는 이렇게 흐릅니다. 이 정도까지도 알고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막대 자석도 자기력선은 어디로 향해? S에서 N으로 향합니다. 네, 그러면 이 자기장의 세기는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단위 길이당 가문수에 반비례하는 게 아니라 가문수에 비례합니다. 얘도. 그래서 뭐냐? 자기장의 세기는 NIK 이렇게 써요. K 프라임 아까랑 다르니까. 비례상수도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얘를 잘 봐라. 이 n의 의미가 보다 단위 길이당 가문수다. 그래서 생각외로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다. 오히려 이게 난 것 같아서. 네, 저는 이렇게 외우는 편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솔레노이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방향, 전류 방향 잡기 힘든데 이미 코일이 휘어져 있으니까 코일을 뭐하냐?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잡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나타내셔도 돼요. 그래서 엄지와 내 손가락은 여러분 마음대로 변경해서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네, 도선의 수직으로 종이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도선 전류가 있대요. 거기로부터 C점에서 한 점에서 20cm, 한 점에서 10cm 떨어져 있대요. 그리고 두 도선의 전류의 크기는 같다랍니다. C에서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을 써보라는 거죠. 우리가 오른손 법칙을 쓰면 들어가는 방향에 엄지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려보면
자기장을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런 형태로 자기장을 만들어진다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에서의 A가 만드는 자기장은 뭐야? 이쪽이겠죠. 그리고 B에 대한 자기장도 보면 요 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 이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B의 자기장도 어디로 향해요? 아래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같네?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해보자.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비례상수 K의 거리 20cm, 전류의 양 5A. 그러니까 얘는 0.2m잖아.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10K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다. 네, 0.1 5분의 1이니까 25K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은 K의 뭐야? 얘는 전류는 5A, 거리는 10cm로 줄어요. 그러니까 얘는 0.1인 거죠. 얘는 그러면 50K예요. 근데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R자 자기장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얘네 곱해서 25, 50 두 개 더해서 75, 곱하는 게 아니라 두 개 더해서 75K가 됩니다. 단위는 테슬라. 그리고 써주면 K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A. 뭐 이런 것처럼 써주는 게 좋습니다. A의 제곱, 단면적인 제곱이네요.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네, 뒷장으로 넘어갑시다. 지금 종이면에 고정된 두 자석의 중간 지점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그런데 그냥 전류의 자기장 보면 A에서 나와서 지금 B로 가고 있어요. 자석만 보면. 그러니까 A가 뭐고? N극이고 B가 뭐야? S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A는 S극이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자기장의 세기는 P랑 Q랑 비교하면 되는데 Q는 널널한데 얘는 조밀하잖아요. 그러니까 P의 자기장이 Q보다 크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P랑 Q랑 비교했는데 왜 P가 더 크냐고. 뭐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져?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아래서는 도선과 자석 간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자기장이 약했고 위에는 외부 자기장과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 합쳐지니까 더 조밀해서 세게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정말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니은이 맞습니다. 2번 갑시다. 이번은 직선 도선 두 개가 위에가 EI, I로 가고요. 그 다음에 원형 도선 C가 있어요. 근데 거리는 RR 떨어져 있는데 C의 중심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0이래요. 당연히 B가 만드는 것도 들어가요. A가 만든 것도 오른 나선 법칙 쓰면 들어가요. 그러면 들어갈 건 이거밖에 없는데 B가 0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C가 만드는 자기장은 뭐여야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얘를 감싸지면 전류가 P점에서 뭐해?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근데 A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래잖아. 우리가 이 B제로로 나는 건 뭐냐면 이 원형 도선에서 흐르는 자기장이 B제로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가 B제로로 나는 거지. 그러면 얘네 둘의 합도 B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B제로를 나눠 가지면 되겠죠. 크기를.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요. K의 3R분의 2I예요.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K의 2R분의 I예요. 그러면 얘는 비율을 보면 BA 대 BB의 자기장의 비율을 보면 우리는 K, I, R 3분의 2 대 2분의 1이니까 4 대 3이 됩니다. 그러니까 A랑 B랑 합쳐서 C에 의한 자기장색이 B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4대 3으로 가져가야 되니까 당연히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뭐야? 전체 7 중에 4만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네, 3번 봅시다. 솔레노이드 내부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이에요. 솔레노이드에 그러면 전기 자기장 세기를 구하는 방법 알아야 되죠. 솔레노이드 자기장은 B는 K''의 L분의 NI다. 이게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B의 가 같은 경우에는 가의 자기장 세기를 B1이라고 준대요. 그럼 B1 같은 경우에는 K''의 가문수 N, 길이 2L, 전류 2I. 그래서 얘는 K''의 LNI가 됩니다. B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비례상수의 가문수는 2N, 길이는 2L, 전류의 세기는 I. 그러니까 얘는 K''의 L분의 NI가 되네요. 그 다음에 B3 같은 경우에는 K''의 길이가 L, 가문수가 2N, 전류의 세기가 2I.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4 K'', L분의 NI가 되네요. 결국은 B1과 B2는 같고요. B3가 더 크게 되겠네요. 그렇게 써져 있는 건 5번입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4번 봅시다. 4번이 좀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제가 아마 이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여기 4D에 0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풀 수는 있어요. 그래도 4D가 0이라는 거 아는 상태로 푸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는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이 있는데요. AB가 X, Y 평면 수직 고정되어 있대요. AB는 X축상에 X는 0, 3D이고 A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X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요 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이 말 그대로 이 X에 따라 요 X축 위치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지 이런 형태로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X는 이 대에서 AB 전류의 자기장의 세기는 B0래요.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의 양이다 라고 나타나는 건 요 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AB가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가 양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장 그래프가. 얘가 여기서 자기장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지면 아래로 만들어지면 음수였을 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A의 B의 전류와 자기장 봅시다. 지금 A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양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커지죠. 그렇다는 건 A에 의한 도선의 자기장은 여기서 이쪽에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그러면 A의 영향력이 훨씬 클 거 아니에요. 가까울 때. 그러니까 A는 나오는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해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보면 B를 우리 가까이 가서 3D 근처에서 보면 3D 근처에서 보면 여기는 B는 위로 올라갔고요. 얘는 여기서 아래로 내려간대요. 그러면 얘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B는 들어가는 전류가 흘러야 돼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도선의 전류의 방향은 그런 형태로 뭐냐? 얘네들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 A와 B의 사가 서로 같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의 4배다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를 활용할 때 쓰는 게 뭐냐? 여기 포인트입니다. 4D는 0이다.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면 되죠. 4D 지점이 있는데요.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위로 가는 자기장이에요. B가 만드는 건요. 어디로 가는 자기장이에요? 아래로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 크기가 같으면 당연히 0이 되겠죠. 근데 A가 만드는 자기장은 K의 거리 4D분의 전류의 세기 A의 전류의 세기예요. 얘랑 뭐의 크기가 같으면 돼? B에 대한 자기장의 세기 K D분의 I B가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의 세기가 같으면 KK 약분 DD 약분 그러면 IA는 4IB네요.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는 A가 B에서의 4배다 맞습니다. 그래서 N 틀리고 D는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D0는 4분의 3D랑 얘가 작냐라고 물어봤습니다. D 여기 좀 보면 ED라는 지점에서 B0만큼의 자기장 세기를 가진다며요. 그러면 이제 ED 지점을 보는 거예요. ED 지점을 봐봅시다. 거기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뭐야? 위로 올라가는 자기장이에요.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도 봅시다. B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도 보면 B도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에요. 오른손 나사를 그리면. 그럼 이제 둘의 자기장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ED 지점에서 A가 만드는 자기장은 K의 ED분의 IA. 근데 우리가 B의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I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IN은 4I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4I 집어넣을게요, 제가. 그 다음에 B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는 K의 ED분의 I. 근데 방향이 같으니까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는 K의 ED분의 5I가 나오는데 얘가 뭐야? 얘가 B0였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EB0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래요. EB0가. 그러니까 그 D0까지의 우리 거리 요 D0일 때 어떠냐라는 거잖아. 하지만 어차피 A가 만드는 자기장 위로 B가 만드는 자기장 위로야. 그러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D0 지점 A가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는 K D0분의 죄송해요. 실수했다. 지금 뭐가 틀렸냐면 얘가 틀렸죠? 요게. 왜냐면 A가 만드는 자기장의 거리는 또 좀 지우고 봅시다. A가 만드는 건 ED 지점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ED 지점에서 A가 만드는 거리는 이만큼이니까 ED가 맞죠? 그러니까 KED의 4I가 맞고요. B가 만드는 자기장은요. 요 거리죠. B가 만드는 건 거리가 D지. 그래서 K의 D분의 I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더하면 K의 2D분의 6I가 돼서 K의 D분의 3I가 됩니다. 얘가 B0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D0 지점으로 갑시다. A가 만드는 자기장은 K의 거리가 D0죠. D0분의 4I. B가 만드는 자기장은 K의 거리가 전체 3D에서 D0만큼 빼준 게 얘죠. 그래서 3D-D0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의 전류의 색이 I가 들어가면 돼요. 근데 D0가 거기서 EB0가 돼야 되니까 얘가 EB0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K의 D0분의 4I 더하기 K의 3D-D0분의 I는 지금 보면 얘가 EB0인데 B0 얘의 2배 2K의 D분의 3I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II 약분되고 KKK 약분되고 그 다음에 문제만 푸시면 돼요. 수학적 문제니까 좀 옆에다 그냥 풀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풀면 되느냐? 아니다, 다음 장에다 풉시다. 그러면 여기서 D0분의 4 그러니까 D0분의 4 그리고 (3D-D0분의 1) 그리고 D분의 6 더하기 3D-D0분의 1을 6D 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맞네요. 6D. 그러면 요거 이제 풀어버리면 돼요. 양변에 이제 D랑 D0랑 3D-D0 곱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4에
D에 3D 마이너스 D0고요. 더하기 가운데 거는 3D D0 사라지고 D에 D0는 얘는 6에다가 D 없으니까 D0 3D 마이너스 D0. 그럼 전개하면 12D제곱 마이너스 4D D0 플러스 D D0. 얘는 63 18 D D0. 그 다음에 마이너스 6D0 제곱이 돼요. 그러고 나머지 정리만 합시다. 이제 얘가 다 이쪽으로 넘길까요? 왼쪽으로. 그러면 12D제곱 4에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18 하니까 마이너스 21 D0. 그 다음에 플러스 6D0 제곱이네요. 는요. 3으로 약분하면 2, 7, 4.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려나? 1, 2, 1이면 2고 4고 2네요. 혹시 번분 써야 되나요? D는 너무 더러운데? 네, 4번 문제 디귿은요 너무 더러워서 정확한 위치를 구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얘는 판별식도 너무 더럽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시험 문제가 수능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다시 그래프로 돌아옵시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로 돌아가면 D0가 4분의 3D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말 그대로 저 4분의 3D일 때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를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D 지점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찾으라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4분의 3D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의 D0가 아니라 요 4분의 3D 지점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장 세기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지.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K의 4분의 3D분의 4i 더하기 BB는요. K의 4분의 3D니까 3D에서 빼면 3 빼기 4분의 3은 4분의 9인 거죠. 4분의 10에서 3 빼니까 네, 4분의 9D분의 i입니다. 그럼 얘는 정리하면 K의 뒤에 있는 거는 3분의 3D분의 16i고요. 뒤에 있는 거는 K의 9D분의 4i예요. 그럼 얘를 통분하면 K의 9D분의 3배 곱해주니까 3일은 3, 3, 6, 18, 48에 52 i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B0가 지금 얘라며요. 이 B0랑 한번 크기를 비교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보라는 거지. D0일 때 2B0라고 치니까 얘는 지금 비교하면 2B0는 지금 K의 D분의 6i가 되고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얘랑만 비교하면 돼. 9분의 50이야 6만 비교하면 되겠네요. 9분의 52 같은 경우는 52를 9로 나누면 69, 54가 안 되죠. 69, 54. 안 되네요. 그러면 얘는 5점 몇몇입니다. 그러니까 2B0 얘보다 뭐예요? 6보다는 작잖아. 그러니까 4분의 3D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B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3D 지점은 어디냐? 2B0보다 작은 지점에 있는 곳이 어디야? 4분의 3D인 거야. 그러니까 2B0까지 가려면 D0는 오히려 이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D0와 4분의 3D를 비교하면 D0가 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D0는 4분의 3D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였네요. 어렵긴 어렵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봅시다.